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종합부동산세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및 현재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았다. 26회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차고용 토지입니다. 자동차 운송 사업의 최저 보유 차고 면적 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인데 공시가격이 80억 원인 경우. 자, 여러분,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에 대해서 사용되는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이 종합부동산세에서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격이 80억 원이 초과되면 과세 대상이고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격이 5억 원 초과해야 되지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는 다 별도 합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에 면허를 받은 자가 차고용 토지는요, 다 영업용에 사용되는 겁니다. 업무용 토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별도 합산인데 80억 초과해야만이 과세 대상이 되니까 여기는 과세 대상이 아닌 걸 고르라고 그랬죠. 기억은 과세 대상입니다. 니은입니다. 국내에 있는 부부 공동 명의 지분 비율이 동일합니다.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네요. 1세대 1주택인데요. 공시가격이 10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시가격이 10억이니까 부부가 공동 명의니까 2분의 1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 얼마입니까? 5억 원을 가지고 있어요. 각각 5억 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디귿, 공장용 건축물입니다. 여러분, 공장용 건축물만 해당하는 거예요. 건축물은 재산세 대상이지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리을,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입니다.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 시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공시가격이 100억이래요. 100억이든 200억이든 1000억이든 골프장용 토지는 사치성 토지로서 분리 과세 대상 토지에 들어갑니다. 분리 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니은, 디귿, 리을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죠.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24회 출제가 되겠습니다. 기억, 종중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여러분,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서 이건 재산세와 대상이지 종부세 대상은 아닙니다. 니은,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도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된다. 여러분, 재산세가 비과세 어떤 것이 있어요? 도로라든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런 것들은 재산세가 비과세가 되면은 당연히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가 됩니다. 리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여러분,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사치성이죠, 이거. 예. 그러나 이거는 취득세에서 사치성 재산에 들어가고요. 또 건축물인데 이거는 취득세에서 중과세 하고요. 만약에 고급 오락장용 부속토지는 재산세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분리과세 대상은 대상이 아니고요. 별도 합산은 공시가격 80억 초과, 종합합산은 공시가격이 5억 원 초과가 되겠죠.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것은 23의 출제입니다.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 여러분,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2번,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0년 5월 1일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업용 건축물입니다. 오피스텔 제외가 되겠고,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가 아니라 그냥 건축물은 재산세 대상이 되겠고 종부세는 아닙니다. 역시 공장용 건축물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5번입니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지요. 여러분,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서 공시가격이 5억 원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30회 문제인데 기출문제를 수정했습니다. 1번 틀린 겁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 자연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를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여러분, 이거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공원 자연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서 재산세 대상이지, 여러분 재산세가 1000분의 0.7입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2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 줄쳐요. 100분의 80 범위 안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여러분, 1세대 1주택자는요 공시가격이 얼마입니까? 올해 2022년도에는 11억 원을 초과해야만이 과세가 되지요. 그러나 올해 특별히 3억 원 추가 공제해서 14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법이 개정된다면 12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여러분, 1세대 1주택일 때는 혜택이 많습니다. 연령별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연령별 세액공제가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있고 연령별 세액공제가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 60세에서 65세 미만일 때는 연령별 세액공제가 100분의 20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일 때는 100분의 30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만 70세 이상입니다. 만 70세 이상 시에는 100분의 40을 공제합니다. 그 다음에 보유기간별 공제는요,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할 때는 역시 100분의 20을 공제하고요. 10년 이상 15년 미만일 때는 100분의
30을 공제하고요. 100분의 40이죠. 100분의 40을 공제하고, 그리고 15년 이상이면 100분의 50을 공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 70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보유했다.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복공제가 가능한데 100분의 40과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100분의 50이니까 합치면 100분의 90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100분의 80까지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중복공제 적용하는데 최고로 100분의 80 범위 안에서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국가등록문화재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합산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금이 400만 원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50만 원 세액에 대해서 납부기간 지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 금액이 분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되겠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공동소유자가 각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에서요,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 자연환경지구 안에 있느냐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부가징수에 관한 문제 1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 성립 시기 2016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27회 출제 문제가 되겠는데요. 1번,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여러분,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해야만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틀렸고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이다. 틀렸죠? 매년 6월 1일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3번, 주택에 대한 과표가 5억 원인 경우는 적용할 세금은 1000분의 6이다. 여러분, 주택에 대한 과표가 3억 원 이하일 때는요, 3억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6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자, 이런 3번 지문 같은 건 사실은 나올 확률이 거의 없죠. 과표가 5억이 아니라 3억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6을 적용합니다. 자, 내용을 몰라도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4번,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여러분, 지난 2016년 3월 2일 날 종합부동산세 물납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물납을 두고 있는 것은 재산세와 상속세밖에는 없습니다. 5번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세 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전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재산세도 마찬가지죠. 과세관청이 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납부기한 개시일 5일 전까지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금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할 수가 있어요. 분납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 그러나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입니다. 만약에 500만 원 초과니까 6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2분의 1이니까요. 2분의 1이니까 300만 원 납기를 내고 300만 원은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번입니다.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29회 키 출제 문제인데요. 1번입니다. 과세 대상 부지가 매매로 유상이전됐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22년 6월 1일이고 잔금 지급일은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6월 29일입니다. 그때 납세무자는 누구냐? 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매도인이 6월 29일 날 잔금 받고 팔았어요.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역시 매도인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2번. 납세 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 납세지는 어디입니까? 주소지가 되겠죠. 개인의 납세지는 주소지가 되겠습니다. 3번.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게 소멸시효지요. 국세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5년 지나면 과세관청은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4번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선택에 따라서 신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함에 있어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할 때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신고 납부하기로 했는데 과소신고하게 되면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하지 않는다. 4번 질문 틀렸고요. 5번 종합부동산세는 몰랍이 허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2016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해설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부가징수지요. 과세관청이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으나 과소신고했다면 당연히 과소신고 가산세는 당연히 적용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 문제풀이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무더위에 참 수험생활 하시느니라고 고생들이 많은데요. 이제 예상문제입니다. 모의고사 예상문제를 풀어드리고요. 또 시험이 임박해서 수험장에 가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도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특별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